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도 저는 출장길에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전남에 오늘은 대천으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저는 오늘도 출장길에 오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펜션과 펜션 부지 답사를 위해서 전국 곳곳에 수없이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촬영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촬영 후에 영상을 폐기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도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일단 촬영을 해놓기는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해외 리조트 마케팅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숙소를 어떻게 판매하는 건지 어릴 적부터 익혀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의 유명 풀빌라나 호텔들을 자주 경험하게 됐고, 호텔과 여행에 관한 글을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발리나 푸켓과 같은 해외의 휴양지를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일주일에 2, 3회 이상은 펜션 컨설팅으로 지방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경우가 태반인데, 비나 눈만 오지 않는다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출장길에 오릅니다. 이 일을 거의 18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출장길은 항상 즐겁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달렸고, 이 일을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름 전문가라는 소리도 듣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에 참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과거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계속 이 일을 좋아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일을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해보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해야 펜션 사업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펜션 사업을 잘 하려면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것들만 잘 충족시켜주면 큰 무리 없이 펜션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 일을 좋아할 수 있느냐입니다. 어제 저를 찾아와서 펜션 창업을 할지 말지 1년을 고민했다는 분과 만나서 상담을 나눴습니다. 그분은 펜션 사업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과연 이 일이 자신에게 맞는 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 꽤나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해당 일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억에서 수십억이 들어가는 펜션 사업을 한번 해보고 결정하라고 권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습 삼아서 1년만 임대 펜션을 운영하는 건 어떠냐고 묻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꽤 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됩니다. 아무튼 어제 상담을 나눴던 분은 펜션 사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상 매출도 터무니없게 잡았었고, 가장 중요한 펜션의 컨셉도 대중적이지가 않아서 마케팅 효과가 거의 없을 듯 했습니다. 사업 계획에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게 보였습니다. 망하던 말던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3자가 옆에서 뭐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펜션 사업에 조언을 얻겠다고 찾아온 분에게 주제넘지만 나름은 따끔한 조언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시간을 훌쩍 넘겨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잘하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재능을 살려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있지만 소수입니다. 그런데 좋아하고 동경하던 어떤 것도 직업이 되는 순간 동경의 대상은 이미 정복한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복했기 때문에 열정이 식습니다. 그리고 일이 손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의무감의 업무를 보기 시작한다면 동경하고 좋아했던 일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일이 취미라고 자신 있게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30대 후반 정도였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제 일을 사랑하고 있지만 벌써 10년 이상 같은 일을 해오다 보니까 매일매일 설레이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직업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역시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던 일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점차 실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펜션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바쁠 때는 너무나도 바쁘지만 한가할 땐 정말 한가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한 시간을 조용히 시골에서 보내야 됩니다. 정말 생각할 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 또는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멘탈이 망가지면 저는 제 기분과 상태를 긍정적인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도 과거에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기분 좋은 몸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보통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직전에 필요했던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럴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내 기분과 상태에 상관없이 밀려드는 업무를 싫으나 좋으나 해결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 기분과 상태 같은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기분과 상태가 내 업무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퇴사 후에 내 사업을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크게 느꼈었습니다. 그 기분에 따른 업무의 영향은 당연히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직장을 다녔던 회사에선 내 기분이 망가져도 버텨줄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지만 내가 하는 작은 사업은 내가 곧 회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부 환경이 어떻든 내 상태를 매우 긍정적이고 행복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인 행동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마음이 편해지고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찾아가서 상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어려운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프로젝트를 멋지게 성공시키는 상상입니다.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반복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어렵던 프로젝트가 점차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민망하지만 저는 이런 상상을 대중 목욕탕에 온탕에 앉아서 하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수동적인 직장 생활을 했다면 능동적인 생활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규모가 큰 사업을 하던 작은 사업을 하던 이제 사장이 된다면 내 기분마저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멘탈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상상하고 기분 좋게 웃는 겁니다. 앞서 저에게 상담을 받았던 분과 같은 이유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바꾸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와 상담을 나눈 분도 제 책과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보신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이 영상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정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